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의 순천농협이 별량농협과 합병을 추진합니다. 오늘 조합원 찬반 투표가 실시되는데 교섭력 확대와 체질 개선을 통해 지역 농협의 경쟁력이 확보될지 관심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은 일단 협약 체결로 합병을 위한 첫 단추를 깹니다. 관내 13개 지점의 통합으로 출범한 순천농협과 달리 그동안 별량농협은 독자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별량농협은 판매 실적 부진 등 2014년 7월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 공고를 받고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구조조정하고 20명만 순천농협으로 인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합병이 되더라도 경쟁력이 강화돼가지고 경영이 개선돼서 조합원들한테 돌아오는 실익이 더 많을 걸로. 이에 따라 이번 합병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 14곳의 지점이 통합되면서 또다시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 농협이 출범하게 됩니다. 규모의 경제에 맞는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시설 사용 등 긍정적인 부분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병의 요건 가운데 하나인 투표율 확보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가결 이후 원활한 합병 처리를 위해 양 지역 농협 간의 지속적인 협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합원님들의 투표율입니다. 또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착실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의 어색한 모양새를 벗어나 조합원 18,000여 명의 조합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순천농협과 별량농협. 전례가 없었던 매머드급 지역 농협의 합병이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조합원들과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시와 도교육청이 중학교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순천 신도심에 학교 신설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푼셈인데 지자체가 일반 공립학교 건립에 거액을 부담해야 할 전례 없는 상황이라 논란도 예상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인구 3만 명에 육박하는 신도심 구역의 중학교는 단 한 곳. 당장 내후년부터 신입생 상당수가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할 상황이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순천 신대지구입니다. 순천시와 도교육청이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옛 도심의 학교를 이곳에 옮기기로 서둘러 합의한 배경입니다. 일단 지자체가 어떤 고민을 해서라도 그것은 교육 당국과 함께 같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해야 할 상황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과정도 간단치 않습니다. 일단 교육부로부터 학교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350억 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순천 지역의 경우 구도심을 포함하면 여전히 학교 수가 학생 수에 비해 많아 신설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서 우리가 신설 대체 이설로 작년에 요청을 했는데 전체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이설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재검토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이에 따라 순천시는 이번 협약에서 100억 원 상당의 학교 부지와 100억 원의 시설비 등 2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상황. 일반 공립학교 설립에 지자체에서 이 같은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도내에서 처음입니다. 특히 그동안 학교 설립에 적극 협력해온 순천시 의회 측도 학교 부지 제공 외 추가 비용 부담은 과하다는 분위기여서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에 벽화 그리기 운동이 펼쳐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 남재동 주민자치센터는 최근 지역 내 협의체 구성원, 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쓰레기가 버려진 구간의 담장에 벽화 그리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남재동 마중물 보장협의체 관계자는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벽화 구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하면 어떻게 부두로 옮겨지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세월호 육상거치 과정에 투입될 똑같은 형태의 모듈 트랜스포터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하면 반잠수식 선박에서 부두로 옮기는 마지막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영국에서 제작된 모듈 트랜스포터라고 불리는 특수 장비가 투입됩니다.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를 분리하고 모듈 트랜스포터를 테스트한 다음 위치 조정을 통해 선체 밑으로 들어가서 세월호를 운반하여 대불 산단에 있는 모듈 트랜스포터입니다. 초중량 화물의 육상 운송을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세월호의 육상 거치에 투입될 특수 운송 장비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바퀴 24개가 하나의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러 개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후, 좌우,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하고 무선으로 100m 떨어져서도 조종이 가능합니다. 현재 세월호는 리프팅 빔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서 육상으로 옮기는 작업에는 모듈 트랜스포터 76대가 12대씩 6줄로 나뉘어 투입됩니다. 이 특수 장비가 세월호를 리프팅 빔 위로 들어올린 뒤 세월호를 부두로 옮기게 됩니다. 세월호 밑으로 진입시킨 후 모듈 트랜스포터의 자체에 달려있는 실린더를 통해 세월호를 상승시킨 다음 부두 밖으로 천천히 끄집어내게 됩니다. 70여 대의 모듈 트랜스포터는 다음 달 1일쯤 목포 신항에 도착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모듈 트랜스포터 조립과 운송 테스트 등을 거친 뒤 다음 주에 세월호를 목포 신항 철제 부두에 거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시가 관급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제 적용을 강화합니다. 여수시는 3천만 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 주민이 직접 현장에서 감독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확대 운영합니다. 대상은 마을 진입로 확보장과 공원 조성 정비,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11개 분야 공사입니다. 감독자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위촉됩니다. 여수시가 오래된 주정차 과태료를 한꺼번에 통지했다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납부할 의무가 없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납부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최근 여수시가 발송한 체납 주정차 과태료는 모두 7만 7천여 건. 무려 20년 전인 90년대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연락도 한 번도 못 받았고 이제서 처리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좀 지켜보자는 식으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현행법상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5년. 하지만 지자체가 차량이나 재산에 압류를 건 경우엔 시효가 중단됩니다. 언제 위반했는지에 상관없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입니다. 압류 조치 없이 독촉 5년이 경과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수시에 체납된 주정차 과태료 가운데는 행정상의 실수 등으로 압류 조치가 안 돼 이처럼 징수할 권한이 없어진 것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체납 과태료 전체에 대해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멸시효라든지 결선 처분을 진행해 왔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납부 안내문이 가셔서 납부를 하신 부분은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기가. 실제로 통지서를 받은 시민 가운데 일부는 소멸시효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면제받기도 했지만 이미 납부한 경우엔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땅한 근거도 없는 과태료 청구에 행정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폐철도 부지에 문화재생 사업을 펼칩니다. 광양시는 오는 2020년까지 광양읍 세풍리 동일터널부터 다안면 섬진강 철교까지 폐철도 부지 30.8km 구간에 모두 400억 원을 들여 자전거 도로와 숲길, 문화 공간을 조성합니다. 광양시는 이를 위해 동일터널에서 구광양역 3.5km 구간에 대한 문화재생 사업을 우선 펼칠 계획으로 다음 달 해당 부지 감정평가를 거쳐 본격적인 협의 보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차기 이사회 구성 문제를 끝내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의 임시 이사 파견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구조조정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학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교육부의 최후 통첩을 앞두고 열린 조선대학교 이사회. 비공개로 진행된 이사회는 신규 교원 임용 등 일반 안건만 처리한 채 공익이사 선출 등 차기 이사회 구성건을 아예 상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임기가 끝난 이사회 측은 긴급 처리권을 발동해 차기 이사회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임시이사 파견 기한으로 정한 다음 달 2일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 차이가 있고 기준의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과로서는 그게 좀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가운데 대학 내부에서는 구조조정안이 흘러나오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총장 명의로 발표된 담화문이 발단이 됐습니다. 담화문에 구조개혁이 언급되면서 일부 학과에 대한 폐지와 통폐합 소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폐지가 거론되는 학과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받은 그 이사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물러나시고 우리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국민공익 이사를 임시이사 파견이라는 파국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조선대학교가 경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여수에 있는 고래 사육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내 8개 고래 사육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관련법에 규정된 적조 발생과 해수염도 변화,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갖추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벨루가의 수입 용도에 대해서도 업체 관계자는 연구용이라고 설명했지만 환경부 신고서에는 전시용으로 표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미 의원은 수족관 관리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환경부와 해수부의 수족관 전체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격증 없이 수출입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을 검사한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검수사나 검정사, 검량사 자격증 없이 입출항 선박에 실린 화물의 중량이나 무게를 측정한 33살 김모 씨 등 13명과 이들을 고용한 업체 4곳을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중흥부두나 낙포부두 등 광양 내 주요 부두에서 지난 1년여 동안 100차례에 걸쳐 업무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